안녕하세요. 공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글로벌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요 3대 지수 폭락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와 S&P 500 지수는 2% 넘게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76% 내렸는데요.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지난주 기준 210명을 넘어섰고 감염자 수가 1만 명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급증하면서 우한 폐렴 공포가 좀처럼 가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이미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망자 수가 지난 2003년 사스 때를 넘어선 360명 이상, 그리고 누적 확진자 수만 17,000여 명으로 집계되었고요. 20개국이 넘는 곳으로 확산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에서는 우한 폐렴을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고, 미 국무부에서는 중국으로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시켰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글로벌 여행은 물론이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데다가 지난주 금요일 유로존의 4분기 성장률 지표마저 부진하면서 우려를 부추겼던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2.09%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7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또한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악영향으로 글로벌 경제와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감이 지속하면서 하락했습니다. 영국과 러시아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에 대한 공포도 커졌는데요. 미국 유나이티드 항공과 아메리칸 항공, 그리고 델타 항공 등의 주요 항공사들이 중국행 항공기 운항을 대부분 중단할 것이란 발표를 내놓는 등 우한 폐렴 파장이 확산하면서 실질적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서인지 오펙 등의 주요 산유국 유가 폭락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려는 움직임만으로는 지난 금요일 하락세를 막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오펙과 비오펙 회원국들의 공동기술위원회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주요 외신 보도가 있었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2월 4일과 5일로 예정되어 있고 감산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월 한 달간 크루드 오일이 15%가량 하락했는데요. 이번 주 이 회동이 크루드 오일의 하락 흐름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관심사는 무엇일지 관전 포인트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주시하면서 지난주와 같이 관련 소식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좀 출렁대는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현재 감염자 수만 17,000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급증하는 가운데 오늘 중국 증시가 개장했었죠. 춘제 연휴가 일주일 이상 길어지면서 우한 폐렴의 패닉성 공포 충격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중국 주식과 외환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오늘 하루만 8%가량 폭락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꺾이기 시작할지, 그리고 경제적 충격이 얼마나 될지 아직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기준 중국의 지방정부 가운데 24곳 이상이 기업들의 영업 재개를 일주일가량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지방은 23개의 성과 4개의 직할시, 그리고 5개의 자치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경제 활동이 멈춰선 이들 지역이 중국 전체 생산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상반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쉽게 해소되기는 좀 어렵겠다는 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인데요. 오늘 중국 증시 폭락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 얼만큼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지표의 개선 흐름, 그리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등으로
2020년 올해에는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었고 그의 영향으로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들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하지만 우한 폐렴이라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비관론이 다시 시장을 공포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에는 미국의 1월 고용을 비롯해서 공급관리협회의 1월 제조업 PMI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과 유로존 그리고 영국의 PMI 등 글로벌 경제 상황을 가늠해 볼 지표들이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도 이어진다는 점인데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해서 GM과 퀄컴 등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알파벳과 포드의 실적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공급관리협회의 1월 제조업 PMI 등 지표 발표도 예정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미국의 정치 이슈가 변수로 작용될지 여부도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내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대선 후보 경선 시작인 아이오와 코커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상원 표결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만큼 이 상원 표결 예정되는 이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코커스 결과에 시장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각 기준 60분봉 차트 크루드오일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지금 현재 60분봉 차트상에서는 여전히 매도 추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 3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W 매도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 좀 큼직큼직하게 한번 카운팅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미 뭐 TV 매수 신호도 나왔고 TV 매도 신호가 나왔고 또 TV 매수 신호도 나왔고 60분봉 차트상에서 좀 움직임이 좀 둔하거나 좀 박스권 횡보를 보이는 구간 그리고 60분봉 차트상에서 일정 부분 하락 추세 후에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3분봉 차트 기준으로 TV 신호가 좀 덜어 나오더라라는 것들 그동안 통계 검증 열심히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TV 매도 신호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마지막으로 TV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이 뭐 6시에서 7시 사이에 아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TW 매도 신호가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봄직할 것 같고요. 나스닥 지수도 한번 본다면 나스닥 지수 여전히 TF존 우하향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굉장히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3분봉 차트 기준으로는 지금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박스권 횡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고 TV 신호가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봄직합니다. 지금 현재 시각 8시 조금 넘어선 시간이거든요. 어느 정도 뭐 횡보나 박스권 후에는 다시 한번 위로든 아래로든 추세가 나오게 되니까 무조건 내가 배운 진입 신호 원칙 매매 하셔서 몰빵하지 마시고요.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요. 손절 풀기 안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원칙 매매로 성공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